내가 귀여워가지고 그 아저씨가 왔다. 그 아저씨가 왔어. 그쪽으로 오더나. 그래서 울었다. 네가 울었어? 아니 울었다. 울었어? 1999년 5월 20일 오전 11시경 대구 골목길에서 6살인 김태환 군에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태환 군은 학원에 가던 중 갑자기 검정 비닐봉지를 든 남성이 나타나서 태환 군의 얼굴에 황산을 부은 뒤에 달아났다.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범인은 멀리서 태환 군에게 황산을 뿌린 것이 아닌 바로 등 뒤에서 태환 군의 머리를 잡아당겨 입을 벌리게 한 뒤 그 상태로 얼굴에 황산을 쏟아붓는 악마 같은 짓을 했다. 악질 중에 악질인 이 범죄자 때문에 그 6살짜리 작은 아이는 눈과 입으로 황산이 들어가서 두 눈을 멀게 하고 식도와 기도를 타들어가게 했다. 옷은 이미 반쯤 녹은 상태였고 몸이 타들어가면서 필사적으로 집으로 오는 것을 태환 군의 어머니께서 발견하셨다. 그 피해로 인해 태환 군은 얼굴뿐만 아니라 전신의 40에서 45%의 상도 화상을 입었으며 기도와 식도가 타들어가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며 사경을 헤매다 49일 만인 1999년 7월 8일 오전 8시 15분 폐혈증으로 사망하여 하늘의 별이 되었다. 그 당시 사건을 목격했던 태환 군의 친구가 있었다. 그 아이는 치킨집 사장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하였으나 청각장애가 있어 전응아라고 취급을 받아 당시 그 친구의 목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아이의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아이의 말을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지능은 검사를 통해 100에서 110 정도로 밝혀졌으며 이는 정상인보다 더 높은 수치였다. 두 번째 목격자는 태환군의 학습지 담당 교사였다. 그 사건 당시 골목에 어떤 남자가 서 있었다고 하였으며 마른 체형의 큰 키는 아니었고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교사가 지목한 범인도 치킨집 사장인 A씨로 동일했다. 마지막 목격자는 피해를 받은 태환군 본인이었다. 태환군은 고통과 싸우는 와중에도 치킨집 사장인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3명의 목격자가 동일한 인물을 지목한 것이었다. 당시 경찰은 비닐봉지에 어떻게 황산을 담을 수 있냐고 했으나 이는 실험을 통해 황산을 비닐에 담아도 녹지 않는다는 걸 증명했다. 당시 치킨집 사장인 A씨는 이곳저곳 돈을 빌리러 다녔다고 한다. 태환군 집에도 돈을 빌리러 왔었고 태환군 부모님은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며칠 뒤 황산 테러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A씨는 사건이 일어난 후 자신의 옷들을 대거 버렸으며 손과 다리에도 상처가 발견되었다. 여러 진술을 했지만 허점이 많았고 목격자들이 들은 적도 없는 태환군의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 당시 사건을 분석했던 전문가들도 태환군의 진술이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여 직접 보고서까지 만들어 갔음에도 경찰 측은 무조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였고 언제 어디서 누가 왜 황산을 구매했는지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여러모로 부실 수사 때문에 범인의 검거는 더욱더 어려워져만 갔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영구 미제 사건이 되었다. 태환군의 부모님은 끝까지 싸우셨고 이 사건을 지켜보던 국민들은 함께 분노하였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살인죄 공소시효가 사라지게 되는 계기가 되어 2015년 7월 31일 태환이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태환이법은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에만 해당되므로 정작 법 개정의 원동력이 된 태환이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돼 제외되었다. 우린 김태환 군을 잊지 말아야 한다. 태환이법으로 인해 그동안 장기 미제 사건을 재수사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가슴으로 기억하는 아름다운 별 김태환 군 그리고 가족들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태연이도 잘 자. 엄마 보고 있을게.